또 우리 시민들을 이제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 최상목 대행인데 드디어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칼을 빼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네. 드디어. 오늘 야 5당이 연합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권 5개 정당이 함께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고요.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유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겁니다. 이 특검 후보자의 임명도 의뢰하지 않은 여러 직무 유기 행위 등을 헌법 파괴 행위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사유로 적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돼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대표 발의했던 네, 김용민 의원.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지금 행정부가 감히 헌법재판소도 빨리 임명하라고 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 지금 최상목 부총리의 행동은 헌법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시간 채팅 글에 또 자꾸 보면 민주당이 힘들게 뭐 탄핵 소추안을 뭐 발의를 해서 또 의결까지 가면 또 헌재에서 번번이 지금 탄핵이 이제 기각되다 보니까 이 탄핵을 굳이 뭐 발의하면 뭐하냐, 무슨 소용이 있냐, 또 이런 또 자조 섞인 쓴소리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탄핵을 저는 뭐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는 탄핵을 너무 안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 정부 때 뭐 줄탄핵이란 말은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정부의 많은 고위관직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직무와 관련된 불법을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 역할을 하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뭐 헌재의 불만을 갖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정말 국민적 여론이 생긴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바꾸면 되는 것이지 이 있는 제도 하에서 불법을 자행하는데 가만히 둘 수는 없다. 무기력감으로 시스템을 돌리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이제 그 기각을 하면서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을 통해 가지고 당사자들, 해당자들, 피소추자들의 위법 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네. 그리고 이러한 탄핵 소추안은 그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고 또 재발을 그 방지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네.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시키었던 그 행위 자체를 소추권의 남용이라기보다는 정당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 자구적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퇴학 처분까지는 아니지만 정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인정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설령 탄핵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위법 또는 헌법을 위반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저는 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소추권을 남용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총선 때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뭐 다 칭찬받을 거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다른 또 시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다음 총선 때 분명히 다 어떤 이제 시민들이 표로 판단을 할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지. 네, 맞습니다. 한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는 각자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삼권 분립제도에서 그리고 최상목 네. 대행의 경우는 아마 그 헌법재판소도 이게 결국 자신의 기관의 그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자신들의 그 위헌 결정이라고 내렸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주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해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금 사실상 3주째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면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네. 부분들을 중대한 헌법 의무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 자기 기관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를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까?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모순에 거죠. 빠지는 예. 거죠. 자신들의 그 결정은 그냥 참고사항,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나쁜 소리를 남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도 듣지 않는다. 듣지 않아도 네. 이게 뭐 권한 대행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판단을 조금 달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마 최상목이 탄핵소추안이 이제 그 발의가 되면 뭐 사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네.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경제를 포기하는 행위다. 야당의 최상목 대행 탄핵을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죠.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저기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저 최상목이 그 자신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아마 전혀 그런 생각까지 하지는 않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우리 민주당 비명계 쪽에서 역시 뭐 예상했던 대로 또 우리 착한 민주당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또 기조요. 또 이분.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상목 탄핵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정무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회의적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럼 언제 합니까? 그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의 지금 견해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최상목 탄핵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그럼 했습니다. 신중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 그런 게 없죠, 저거. 그럼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3주째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뭉개고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신중한 결정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 유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권한쟁의에서 이행 청구를 아예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행 청구 일반 소송인 경우 이행 청구를 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면 강제로 이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권한의 침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임명될 수 있는 그런 주문으로 이렇게 냈어야 되는 건 아닐까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3주째 방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탄핵도 늦은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비명계는 아닌데 우리 정성호 의원, 뭐 대표적인 우리 온건파죠. 최상목 탄핵 민주당에 유리할 게 없다. 유보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탄핵감이긴 한데 윤석열 파면 선고 이런 거에 더 일단은 현재는 집중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이런 얘기 나오면 하는 얘기가 그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옳을 의자가 있고 이로울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로움을 추구할 것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하기에 결국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결국 이롭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 항상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올바름보다는 항상 이게 우리 민주당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분은 우선적인 판단 기준은 이런 부분에서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물론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일단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뭐 견제 역할을 뭐 나름대로 하긴 한다고 하지만 늘상 정성호 의원의 목소리는 신중해야 된다. 우리 당에 유리할 게 없다. 항상 우리 당의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때로는 정치는 당장에는 이롭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리한다 하더라도 올바름을 추구하는 정당, 그런 정당이 결국은 나중에 국민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그게 당의 유리함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건 뭐 제 생각이었고요.